반갑습니다. 들려요? 안 들려요? 야, 재영아. 없는데? 저희 가정마을 먼저 환영하고요. 아는 사람은 젊은 한명벌부터 오시고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네. 오늘 우리 곡성에 지금 장미축제 축제장 갔다 오셨죠? 내일 내일 가실 건가요? 그 축제장에 또 오늘 우리 군에 그 명예회장 이촉을 냈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걸 또 추진하다 보니까 그 행사 좀 끝나고 좀 이렇게 왔거든요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저희 마을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. 제일 먼저 우리 이 마을은 전남 곡성군 고달면 지금 새 주소는 가정마을길, 옛날 주소는 두가리 1구 이렇습니다. 이게 가구 수는 약 30가구 정도 되고요. 주민 수는 약 60명 됩니다. 60명 되는데 그중 60대가 다 넘으셨고 젊은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. 저도 60입니다. 저희 이 가정마을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 가지가자를 써서 가정마을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 어른들 말을 들으면은 정자나무 밑에 이렇게 그 앉아 있으면은 신선이 된 느낌이다. 옛날에는 이렇게 숲이 많이 우거져 가지고 그 신선이 된 느낌이다. 그래서 가정마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마을은 역사는 약 400년 됐고요. 밀양 박씨가 처음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을의 기록은 그 400년밖에 안 되는데요. 이 위쪽에 가면은 보물 509호 3층 석탑이 있습니다. 그거는 고려시대 초, 그러니까 삼국시대 후기에 이렇게 그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아는데요. 황룡사라는 그 절이 있었답니다. 그 지금 위에 가서 탑이 있고 마을 이름도 권항마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네 가를 경계로 해가지고 저쪽은 구례군, 이쪽은 곡성입니다. 제가 서 있는 데는 곡성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경계 지점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. 근데 그 저쪽에 지금 황룡사라는 절이 왜 만들어졌냐? 그러면은 우리 그 신순겸 장군 아시죠? 고려 그 일등공신 고려를 만들 때 그 대구 팔공산에서 그 옷을 바꿔 입고 태조 왕건에 옷을 바꿔 입고 그 전사하신 신순겸 장군이 우리 곡성 분입니다. 곡성 목사동 분인데요. 그분이 이 안에서 군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 절은 그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태조 왕건을 위해서 그 왕권을 위해서 이제 그 불공을 들였던 절이다. 근데 그 용자가 들어가는 절 이름은 전부 다 왕을 위한 절이랍니다. 왕을 위한 절이 아니면 용자를 못 썼대요. 그래서 뭐 엄산에 화엄산에 천은산에 이런 절 있잖아요. 이건 일반인들의 절이고 용자가 들어가는 거는 왕만을 위해서 이렇게 불공을 들였던 절이 그 황룡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마을 역사를 보면은 기록에는 400년, 그 안에는 보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래됐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문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라도니까 백제 문화권이었을 것이다. 이렇게 그 생각이 되는데요. 여기 경북 고령에 가보면은 가야 문화, 그 여기에서 출토된
그 유물들이 그 고령에 가서 있습니다. 곡성에서 이쪽에서 출토된 그 유물들이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 역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좀 그거 하셔야 될 것 같고, 저는 여기 마을에 원래 토백이는 아닙니다. 저도 읍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. 이쪽으로 와서 동네에 너 어느 동네에 사느냐? 이게 가정마을. 그럼 이 마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좀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요. 그래서 주민들도 모르는 그 시점도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, 자, 그래도 이제 저는 여기에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근데 그분들한테 들으면은 맞다는 거예요. 그러나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배운 거 아니고, 제가 학생도 아니고, 근데 그걸 여쭤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가르치시지 정확한 거는 모른다 그래요. 이제 그런 거는 진짜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아실 것 같고, 저는 그냥 겉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곡성에 지금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. 섬진강과 보성강이 곡성에서 만나서 흐릅니다. 이 섬진강이 36km, 보성강이 23km에서 58km가 곡성에 강이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 강 이름이 옛날에는 이 앞로, 그러니까 보성강과 섬진강이 만나기 전에 강 이름이 곡성의 위쪽으로는 순자강, 그 사람 이름같이 순자강이고, 보성강은 대황강이었습니다. 근데 그 강이 만나가지고 흐르는 데부터 섬진강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그 섬진강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? 저희 마을 이 안에서 이렇게 돌을 닦던 진월선사, 만월선사하고 개서물이라는 분하고 두 분이 돌을 닦았대요. 근데 돌을 닦는데 강물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강물 두 개를 합쳐서 그것을 굴에 5~3m로 이렇게 흐르게 하고,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5~3m로 흐르게 해서 조용히 그걸 만들고 강 이름을 섬진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. 근데 그 섬자가 두꺼비 섬자를 씁니다. 예,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그 마을 이게 유래지에 이렇게 짤막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뭐 우리 마을에 뭐 특별하게 그거는 없는데, 그 아까 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황룡사절. 거기가 아주 좋은 명당이랍니다. 이게 그 왕을 위해서 불공을 드렸던 절은 전부 명당 자리에다가만 지었답니다. 근데 이 절을 지을 때 제일 길한 자리하고 흉한 자리 두 군데다가 절을 지었답니다. 그럼 길한 자리는 왕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데 누가 도전을 하지를 못하게 그 길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절을 지어가지고 왕권을 보호를 했고, 또 흉한 자리는 거기에다가 절을 지어서 그 길을, 나쁜 길을 그 중들이 이제 눌러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흉한 자리에다가 그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. 근데 이 안에 그 황룡사는 명당짜리여가지고 1914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걸 마을을 둘로 쪼개버렸습니다. 원래는 하나로 움직였던 거예요. 이게 이제 강을 경계로 해서 쫙 구례 쪽까지 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 큰 그 산나를 가지고 하나로 움직였는데 구례군에 속했다가 남원에 속했다가 했던 데입니다. 원래는. 그거를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 네 가를 경계로 해서 둘로 쪼개버린 거예요. 그래서 서로 밥먹게, 서로 싸우게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전해지는 그 얘기도 다릅니다. 황룡사 절을 가지고 구례 쪽에서는 화엄사의 말사다. 곡성 쪽에서는 화엄사의 그러니까 더 높은, 그러니까 뭐 어머니 절, 뭐 이제 이 절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옛날에 그 불교 쪽에 그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, 다른 분들은 모르고 불교 쪽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이렇게 좀 듣고 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뭐 거기가
여기밖에 모르겠고요. 그리고 저희 마을은 지금 이렇게 가정 녹색농촌 체험마을, 팜스테이 마을, 뭐 여러 가지 환경생태 보존 마을, 또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을, 이렇게 뭐 많은 지정을 이렇게 받았는데요. 앞에 이제 마을 앞에 이렇게 그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이게 마을이 이렇게 둘로 쪼개이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그 쪼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이것을 잘 살려서 이용을 하면은 또 뭐 좋은 뭐도 이렇게 그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둘로 나눠진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. 주민들이 서로 밥 먹고 뭐 그렇게 크게 싸우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그런 것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또 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. 예? 되게 이 올라가시면은 지금 우측에 그 우물이 있거든요. 옛날에는 그 우물을 가지고 구례 쪽, 곡성 쪽 다 먹고 살았습니다. 다 이렇게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 상수도를 만들고, 그리고 지금도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. 이제 뭐 냇가물하고는 다르거든요. 이따 올라가시면은 떠서 손도 한번 담가보시고 손 씻어보시고, 먹을 수는 있는데 먹지는 마세요. 왜 그러냐면은 그게 계속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손질이 돼야 되는데 방치돼 있잖아요. 방치돼 있으니까 먹지는 마시고 그냥 밖에 흐르는데 손 한번 담가보시면은 엄청 시원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희 마을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문종이 한지 가공도 이렇게 많이 했었고, 한지 가공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인력이 없고 또 한지 산업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. 그래서 마을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논둑이나 밭둑에 지금도 땅나무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.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.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바뀌었네요. 저는 김동우고요. 이 마을 안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약 2헥타 과일 알조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, 원래 직업은 용접사였습니다. 기능사 2급 자격증 73년도에 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,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현대조선, 세안자동차, 현대중공업, 동아건설 이렇게 거치다가 보니까 이 용접은 아주 그 가스 엄청 안 좋잖아요. 그래서 40살에 딱 그만두고 직업을 바꾸는데,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그냥 먹고 살 수도 있었어요.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잘못하면 사기꾼 될 것 같아서 애들 뭐 교육 이런 차원에서 아빠가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원래 하던 직업이 아니잖아요. 농사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. 아주 과일나무를 심어놓고, 그때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심었어야 되는데 심어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아직도 모르는데 돈은 맨날 들어가야 되고 아주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대요. 그래 남들보다 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% 안에 들어가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게 됐습니다.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이 곡성의 재배 농가가 100농가가 안 됩니다. 농지 면적도 100헥타가 안 되는데, 전국에서 따지면은 뒤쪽에서 가풍 뭐 이렇게 그걸로 따지면은 뒤쪽에서 세야 곡성군이 빠르거든요. 근데 미국 수출 단지로 곡성이 이렇게 지정을 받은데 좀 앞장서서
이렇게 그걸 해서 목성군이 미국 이렇게 수출 단지니까 수출 단지가 나주, 저기 지금 논산, 천안, 울산, 또 저기 충청도 그 이제 성원 그 옆에가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. 그 이제 온천 있는데 원양우예요. 그쪽하고 또 저기 앞에도 뭐 이렇게 몇 개 안 돼요. 이 수출 단지가. 근데 거기에 우리 목성군이 미국 이렇게 수출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고,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뭐 이렇게 좋은 배달하고 이렇게 되죠. 어쨌든 이 공판장에 서울 가락시장에 나가면은 저 사람 거는 박스를 개봉을 하지 않습니다. 이제 제 거는 다른 사람들 거는 박스를 개봉을 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냐 하고 이렇게 보고 사가는데, 제 거는 경매사가 뜯지를 못하지 않아요. 믿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뜯지 마라,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아니에요. 이게 한참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. 조금 그 뭐 좀 나간다 하니까 좀 우쭐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밖에 사회활동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지금 곡성군의 회장, 저는 도회장, 전국의 부회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으로 한 10년 이렇게 좀 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올해부터 다시 이제 농사에 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. 저희 저뿐만은 아니고 우리 곡성배가 굉장히 그 품질이 좋거든요. 근데 시장에 나가는 양이 적습니다. 수출을 해버리니까 수출하고 비품, 수출하고 남은 걸하고 또 일부 그냥 이렇게 직거래하는 거 그거하고 또 이제 그 수출 농가가 못된 사람들 그분들 배가 나가니까 인지도가 없어요. 그래 제가 그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처음에 품질 인증을 이제 그 품질관리원에서 봤는데요. 뭐 인지도가 뭐냐, 곡성배 유명한 거 없다,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직원한테 미국 수출 단지보다 더 유명한 수준인 게 뭐냐, 인지도를 얘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인증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우리 이 곡성이 남쪽에 있으면서 기후 분포도를 보시면 강원도도 같습니다. 여기가 마지막입니다. 이 섬진강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후 분포도를 한번 그 지도 그거 보세요. 기후 분포도를 보면은 이렇게 강원도 같거든요. 그래서 낮에는 더워도 해만 넘어가면 시원해요. 왜 저희 마을에 전화해가지고 방 있습니까? 있다고 그러면 에어컨 있어요. 그래요. 에어컨 없습니다.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끊어버립니다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낮에는 그늘에 있으면 되고 밤에는 해만 넘어가면 시원한데 에어컨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. 에어컨이 필요가 없거든요. 열대야가 있는 날은 좀 덥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강원도 쪽 기후하고 다 합쳐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니까 낮에 만든 영양분을 밤에 흡입을 하지 않으니까 과일들이 맛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문난 거 있으면 자랑은 안 하시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진상배 여기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송된 배의 주인공이세요. 전통에서 같이 말하는 거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배를 재배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할 때도 이 배를 많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할 거 있으면 간단히 질문하고 올라가서 한번 봐야 돼요.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. 좋아요. 대농사를 짓는데 다른 농사법과 이렇게 뭐가 다른 게 있나요? 다른 농가하고요? 예.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 그걸 한다 그러면은 나무가 스스로 살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재배를 하잖아요. 네. 재배를 하면서도 지 스스로
살라고 노력하게끔 만드는 거. 그게 어떤 거죠? 예를 들어서 자 물을 줘야 돼요. 지금 가물어 가지고 네.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계속 주면 뿌리는 항시 위에가 있습니다. 거층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을 적당히 그거면 뿌리를 찾고 해서 물 있는 데까지 지가 찾아가게 만듭니다. 예,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. 1년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? 수익이요? 예. 수익은 농사를 잘 지면은 지금 제가 6,000평이 조금 못 되거든요. 네. 재배하는 그 면적이요. 네. 근데 수익이 제대로 제가 농사 올해 잘 지었다 그러면 1억이고요. 못 지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그만입니다. 이게 그 농사가요 참 굉장히 어려워요. 제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잘 지어놓은 거를 싹 떨어뜨려버려요.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태풍 같은 거는 자연재해요. 그런 것에 좀 민감하니까 뭐 농산물 값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와 비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장사꾼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. 시장에서 저는 농사를 아무리 잘 져도 저 가락시장에 있는 경매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분들은 전국에 있는 수요 양에다가 소비 수요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적정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거 뭐 비싸다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그거는 딱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양하고 그걸 계산했을 때 그 가격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울거든요. 조금 그거면 그냥 금방 유통공사에서 그 농산물 수입에다가 그냥 갖다가 뿌려버리고 근다 그래서 가격 낮을 때는 올려주는 건 없잖아요. 그런 것도 이제 젊으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또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사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. 우리 이제 청년 문화 콘텐츠 기획단이 왔는데 우리 청년 문화 콘텐츠 기획단이 어떠한 역할로 가정마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. 네,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뭐 마을 입장이라고는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마을에 오셔가지고 듣고 보시고 저희 마을에 좋은 그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. 이야기거리는 많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돼요.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 만들어준다든지 뭔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보고 참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왜 이 좋은 것을 빠뜨리고 이건 이 얘기를 안 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하고 제 눈하고는 저는 날마다 보니까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.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을 저는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묵혀놓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좀 살려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아셨죠?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지금 마지막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. 이 마을에 사신 분들은 이 마을이 정말 아름답고 뭐가 좋은지 맨날 보니까 잘 모르셔요.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너무 좋다. 이게 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에 숨어 있을까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질문도 하고 또 안 되면은 그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시간도 됐으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올라가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우물도 보고 저 위에 보물도 보고 그래서 쭉 걸어서 올라가면서 보는데 단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주변에 많이 보세요, 마을을. 5, 6분이 또 시간이 없어, 우리가.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. 마을을 보면서 올라가서 기록하고, 자기 생각을 남기고, 그렇게 합시다. 올라가서 몇 군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네.
쓰레기 좀. 안아줘요.